후드를 제대로 안 쓰면 정말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후드 등 설치할 때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통후드나 네. 심리후드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빌트인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100% 빌트인 후드를 추천을 드리고, 후드 성능 올리는 팁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혁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미세먼지, 뭐 유해가스라든지, 그리고 기름 입자. 이게 정말 요리할 때 순식간으로 집 전체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드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기만 빨아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집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근데 본부장님, 요즘은 예쁜 뭐 통후드, 심리후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인테리어 사진 보면 다 이제 이런 걸로 해놨더라고요. 저도 뭐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은 주방 후드의 종류, 그리고 이 주방 후드의 설치 형태, 그리고 이 주방 후드 성능을 올리는 팁, 그리고 이 주방 후드를 설치할 때 시공 체크 포인트까지 이 4가지를 인테리어 디자이너 관점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드에도 네. 종류가 많다고 봤는데 그렇죠.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후드 종류를 크게 나눈다면 일단 첫 번째는 덕트형입니다. 그러니까 덕트형을 쉽게 생각해서 공기가 빨아당기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덕트형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이 덕트형입니다. 이게 빨아당겨서 그러한 유해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기름 입자들을 외부로 바로 이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덕트형의 장점은 일단 흡입력이 가장 강해요. 아무래도 이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름의 이 압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관의 흡입력이 되게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와 디자인과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옛날부터 많이 설치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의 폭이라든지 성능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냄새 제거 효과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흡입력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게 음식 싹 해가지고 싹 빨아당겨서 싹 바깥으로 보내니까 확실히 조금 냄새 제거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덕트형 후드의 장점이 따라올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트형 후드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볼 건데요. 배관이 너무 길거나 이 꺾이면 후드의 흡입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길어야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보통 1m가 길어질 때 성능이 15%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인덕션이라든지 그런 콕탑을 배관이 나가는 그 위치에서 거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후드가 나가는 게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1m만 떨어져도 성능이 15%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배관이 너무 길게 되는 것도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덕트형 후드를 설치할 때는 원 배관이 나가는 위치보다 콕탑 후드가 설치되는 위치의 이 거리를 좀 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후드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탄소 필터형인데요. 이 순환형이라고도 말하는 후드입니다. 자, 이 탄소 필터형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기청정기랑 똑같아요. 탄소 필터형, 그러니까 순환형은 공기를 빨아당겨서 내부로 또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필터로 한번 걸러서 외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 필터형의 장점은 뭐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아일랜드형 주방을 할 때 아일랜드에 후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바라 연결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이 천장 안에 공간에 후드 덕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 필터형 후드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안 그러면 후드 디자인이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가스보다는 옛날부터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런 인덕션 계열들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모양이 다양한 탄소 필터형 후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디자인의 선택폭이 넓은 것도 이런 탄소 필터형 후드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흡입력이 좀 약해요. 아무래도 필터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아니 뭐 모터가 큰 거 들어가면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내부에서 내부로 내보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성능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열이라든지 수증기를 많이 빨아당기지 못해요. 우리 뜨거운 물 끓이면 수증기 막 나잖아요. 그쵸. 그런 덕트형은 외부로 내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데, 그게 내부에 계속적으로 머금게 되다 보니까 약간 결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고 선택했다, 그런 좀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필터 들어간다 했잖아요, 탄소 네. 필터. 이거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보통 이 탄소 필터 뭐 2년마다 한 번씩 갈면 된다라고 하고, 안 그러면 이 필터를 꺼내가 청소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필터는 제가 볼 때는 자주 쓰면 6개월에 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되는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소모품이라서 이걸 갈기 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한 후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탄소 필터형이 아까 흡입력이 약한 게 단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인 주방에는 조금 쓰기가 힘들겠네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소신발언인데,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집에 진짜 요리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메인 주방에는 덕트형으로 설치하는 거를 추천을
추천해 드리고요. 후드가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후드도 있거든요. 조리하는 공간이랑 후드의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도 후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냥 진짜 그거는 모양 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탄소 필터의 후드를 설치할 때는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메인 주방에는 덕트형, 보조 주방에는 탄소 필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설치 방식에도 이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일단은 설치 방식은 첫 번째 바로 벽부형 후드입니다. 벽에 달리는 후드 중에는 종류가 빌트인 후드, 통후드, 침리 후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빌트인 후드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데, 빌트인 후드는 상부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 놓으면 뭐가 후드인지 잘 몰라. 깔끔하겠네요, 확실히. 전면에 봤을 때는 깔끔한 거죠. 그리고 후드가 자바라가 연결돼서 외부로 나가는 간도 안쪽으로 해서 좀 매립이 되면서 밑에 필터만 청소하면 돼요. 사실 저는 이 깔끔함도 정말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 이게 단점으로는 모델에 따라서 흡입력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품이 거의 나오는 게 흡입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흡입력은 적혀있거든요, 제품 설명서에. 그냥 흡입력 따라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통후드나 네. 침리후드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빌트인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100% 빌트인 후드를 추천을 드리고 제재에 좋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게 빌트인 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후드에서 볼게요. 통후드는 뭐냐면 이제 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후드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스테인리스나 보통 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드의 성능이 사실 통후드가 제일 좋아요. 확 빠져요. 소음도 진짜 커요. 아, 그 소음이 너무 커서 근데. 그게 너무 큰 건 또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벽짝이 쭉 오다가 그 통후드가 딱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흡입력 강한 거 찾는다, 안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가스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후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침리형 후드인데요. 침리형 후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이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됐는데 밑에도 이렇게 넓게 생겼어요. 빨아당기는 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앙상하게, 그러니까 후드 배관만 지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좀 클래시컬한 모양이 있다든지, 이런 후드들이 침리형 후드라고 보통 일컫는데 존재감은 확실히 강합니다. 그 자체가 부엌의 디자인을 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주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단점이 너무 커서 추천 잘 안 드려요.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는 거예요? 흡입하는 곳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방에 요리하면 뭐가 생긴다 했지 아까? 기름하고 입자 이런 거랑. 입자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드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위에 공간에 붙어.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신문지 잘라가지고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위에 막 양념하고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고기 한번 구우면 위에 닦는다고 기름때가 정말 많이 붙어요. 그래서 흰색 침령 후드 했을 때 하루 종일 딱 이렇게 닦으시고 이거는 정말 실생활 팁입니다. 그래서 침령 후드 선택할 때는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되게 넓기 때문에 흡입력은 좋아요. 그래서 좀 추천드린 거는 빌트인 후드에 플러스 침령 후드 또 섞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많이 하는 방식인데 위쪽에는 빌트인 후드처럼 딱 막아요. 그래서 앞에 흡입력만 싹 나오는 거, 좀 커버가 많이 되면서 좋아서 제가 좀 많이 추천하는, 또 많이 또 쓰는, 많이 설계하는 방식이 빌트인 후드 플러스 침령 후드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의 후드 종류는 바로 아일랜드 후드인데요. 아일랜드 후드는 말 그대로 아일랜드 위에 후드를 딱 그냥 벽에다, 천장에다 매다는 거예요. 정말 아일랜드만을 위한 후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일랜드 후드는 아일랜드에 보통 이렇게 쿡탑 인덕션을 설치하면 거기도 연기가 빨아당기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덕트형으로 설치가 되면 배관이 너무 길어져서 성능이 확실히 좀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하면서 대면형 주방인데 아일랜드 후드가 탁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앞이. 그런 것들도 좀 단점이고, 그리고 이 후드가 무거워요. 무거워. 제가 실린팬 할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 했죠? 무거워서 뭘 해야 된다? 보강을 잘해야 된다. 예, 보강을 잘해야 돼요. 요리하다가 후드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일랜드 후드는 설치할 때 보강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거는 고객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아닌데 시공 난이도가 좀 높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일랜드의 그 위치에 보강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빨아들이려면 이제 후드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원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강 작업에 전원 작업하고 배관 안에 덕트까지, 배관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공 난이도가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후드는 바로 다운 드래프트형 후드입니다. 그 인덕션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 맞죠? 이제 다운 드래프트형이 설치만 잘하면 정말 괜찮은 후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막 흡입력이 안 좋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할 때 좀 잘 지켜서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다운드래프트형 후드는 기본적으로 덕트형 후드보다는 탄소 필터형 후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가 정말 중요한데 설치 조건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설치되는 깊이가 80cm 이상이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인덕션 사이에 이렇게 후드가 있거나 안 그러면 후드 뒤쪽으로 해서 후드가 윙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구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깊이가 8cm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별도의 배선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해요?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제가 인덕션 저번에 설명할 때도 인덕션 별도 전원이 필요하다라고 인덕션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후드 일체형 설치를 할 때는 별도의 전기 공사가 꼭꼭 필요하다. 자, 이걸 지키면 좋은데 하나라도 이제 만족이 안 되면 성능이 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후드는 사실 좀 청소를 잘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청소 잘 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청소 잘 하고 사실 이 후드가 정말 이 성능은 생각보다 이 후드의 성능보다는 청소 주기가 정말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기본 관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필터 세척은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름바지통은 1개월마다 비워야 돼요. 기름바지통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청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머님 시키지 말고 청소 한번 해보는 걸로. 필터 뜯으면 안에 기름바지통이 있어요. 기름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있기 때문에 기름은 무겁기 때문에 밑쪽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가서 기름바지통은 한 1개월마다 비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탄소 필터형은 자주 내가 후드를 사용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업체에서는 보통 뭐 2년마다 한 번씩 갈아도 됩니다. 뭐 1년마다 한 번씩 갈아도 됩니다 하는데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공기가 잘 안 빨리는 것 같다?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 탄소 필터를 좀 빨리 갈아주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후드는 보통 한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인덕션을 많이 쓰면서 후드의 역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옛날에는 가스레인지 쓰면 가스레인지 딱 키면 뭐가 나와요? 불 나와요. 불 나오죠. 근데 그게 가스가 탁 들어가가지고 플러그 정화돼가지고 이제 일산화탄소가 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후드를 제대로 안 쓰면 정말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후드의 역할이라는데 요즘에는 가스를 안 쓰고 인덕션 쓰기 때문에 이런 탄소 필터형 후드도 나오고 뭐 다운드래프트형 후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니까 설치 방법 그리고 후드의 종류 잘 구분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잖아요. 성능 확 올라가는 팁. 후드 성능 올라가는 팁. 네. 자, 좋습니다. 후드 성능 올리는 팁.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덕트형 이제 후드에는 배관의 사이즈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배관 사이즈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쵸. 이게 후드라 그 벽으로 해서 원배관 나가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게 뭐 100파이나 뭐 120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파이로 좀 최대한 좀 크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 크게 만들면 뭐가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가 100파이보다 150파이까지로 좀 넓혀 놓으면 이 흡입력의 체감이 한 20% 정도는 확 올라가요. 그래서 배관의 크기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 100파이로 되어 있다면 150파이까지 좀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관에 댐핑을 좀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댐핑은 제가 알거든요. 근데 네. 배관에 설치하는 거는 사실 좀 처음 들어봐서 정확하게 뭐예요? 일단 뭐냐면 배관이 항상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공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욕실 환풍기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자, 밑집에서 담배 피우면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네. 그 공용 배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드 안 쓸 때는 막아주는 거예요. 이 댐핑이는. 이게 후드 쓰면 착 열리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사실 주방 후드는 욕실의 환풍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실 환풍기 영상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주방 후드도 이런 댐핑 기능이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확실히 성능을 좀 끝까지 정말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게 이 댐핑 역할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성능 올리는 팁인데요. 후드를 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타이밍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드는 요리를 시작해서 맞다 후드 안 틀었다 후드 키는 것보다 요리할 때 그냥 같이 후드 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인덕션 킨다 후드 같이 킨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자, 이것을 또 까먹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덕션을 사용할 때 후드가 자동으로 켜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런 거. 후드랑 인덕션이랑 그런 인덕션을 키면 후드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켜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또 호환이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초기에 연기 나오고 기름 이렇게 입자 나올 때 딱 흐름을 만들어놔야 돼요. 공기 빨리는 흐름을. 사실 이게 후드 안 키고 요리하면 이 외부로 딱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드 딱 키면 안으로 싹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기 흐름 만들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리 다 하고 후드 바로 끄지 말고 한 5분 정도 계속 켜놓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게 요리 끝나고 5분 정도 더 틀면 이 냄새가 내일까지 날 일이 없어요. 아, 오븐으로 그냥 한 번에 냄새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딱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후드는 예쁜 것보다는 우리 집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쵸. 주방 후드의 선택의 핵심은 주방 구조, 그리고 배관 환경, 그리고 이 요리 스타일입니다. 이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면 흡입력은 약하고 이 소음도 커질 수 있고 이 결로까지 생기기 때문에 주방 후드를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팁만 알고 계셔도 주방 후드의 성능, 그리고 디자인, 이 관리까지 모두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방 후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주방 후드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거나 안 그러면 이 주방의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후드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약이었습니다.